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덥습니다. 이 무더위가 곧 끝나겠죠. 언젠가는 우리가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이거 우주의 질서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좀 참으시고 선선한 날이 오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제가 17강에서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중에서 세금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자, 부동산의 세금을 읽어주는 남자. 부동산의 재테크를 읽어주는 남자, 부동산의 재테크를 읽어주는 남자. 18번째 강좌네요, 벌써. 제가 강의를 어떻게 진행한다고 그랬냐면, 어떻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바로 트신 분도 있으니까, 처음에 제가 시즌 1을 진행했습니다. 시즌 1을 진행했을 때, 이것도 1시간짜리를 60회를 했죠. 그 다음에 시즌 2가 똑같이 1시간짜리를 60회를 했죠. 제가 이번에 이제 시즌 3 아닙니까? 1시간짜리를 60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다시 보기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가서 제 이름을 치시거나 이러시면 볼 수 있고, 지금 시즌 3 중에서 지금 60회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 180회 정도 됩니다. 180회.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20회 정도가 또 요 스튜디오 말고 다른 스튜디오 쪽에서 또 많이 찍었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200회 정도로 1시간짜리로 실시간용이며 생방송형용으로 이렇게 찍어서 쭉 안방 세미나 그랬지 않습니까? 안방에서 시원하게 요 정도의 시간만 투자해도 제가 32년간 이 시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겪었던 세테크 얘기, 재테크 얘기를 다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만 들어도 어이구, 공인중개사 내가 딸 수도 있겠네. 간평사 자격에 도전해야 되겠네. 세무사 시험 1차에 도전해가 볼까 이럴 정도로 큰 시간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런 시즌 1, 시즌 2, 시즌 3 중에서도 제가 또 이렇게 나눴잖아요. 초급반, 그 다음에 중급반, 이렇게 제가 이제 나눈 겁니다. 고급반, 이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초급반에는 이론적인 거, 그래서 1회에서 18강이니까 다음 달 20회까지, 그 다음에 21회에서 40회까지, 41회에서부터 60회까지.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 20회까지 이제 오늘 18강 부동산. 그 다음에 중급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반인데 무엇이든 이제 좀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 오늘은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중에서 세법 읽어주는 남자 이랬잖아요. 제가 시즌 1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왜 우리가 루즈벨트, 미국의 루즈벨트란다. 벤자민 프랭클린, 헌법을 만든, 미국의 기초 헌법을 만든, 미국의 대통령이면서 그분이 하신 말이 유명하잖아요. 우리 세법에서는 죽음과 세금은 부정할 수도 없고 분명한 것이 죽음과 세금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세금이 하도 복잡, 다단하고 자주 바뀌다 보니까 세금 하면 아이고 골치 아파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금을 5개로 쪼개 보겠습니다. 5개로. 자, 1번 과거나 지금이나 캐피탈 게인을 많이 올랐어요. 과거에 사가지고 많이 올라가지고 아이고 올랐는데 이제 팔 때가 걱정이네. 이제 부동산에 가서 사장님, 중개사님
이거 팔라 그러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고민은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걱정거리. 부동산을 매도, 양도. 그래서 양도소득세 그러잖아요. 양도시 세금이 걱정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1세대 2주택이에요. 3주택이에요. 중과된 세율을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데 30%포인트나 더 중과된대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매할 때, 양도 매매할 때 걱정거리 크게.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이 맞아, 나 지금 양도해야 되는데 양도세가 걱정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다른 방법이 있다는데 그래서 나는 비과세 받을 수 없을까? 비과세 받을 수 없을까? 예조항이란 게 있다는데 이거에 대한 세금 내가 몇 호죠? 16회 때인가?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거 할 때 그 세금 할 때도 다 여러 가지 빠져나가는 방법 중에서 아까 뭐 페널티를 안 물고 하는 방법 중에서도 이런 예외 조항이 있고 또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조합원 입주권 또 우리 흔히 말하는 분양권 같은 것을 전매 제한이 그려 있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곳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투기 지역 내에서도 이런 조항들은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조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 다음에 특례 조항이랄지 조세 특례 조항법이랄지 조특법, 조세 특례법이랄지 그래서 정책세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피스, 섹션 오피스, 뭐 또 과거에 우리 아파트형 공장인데 지금 지식산업센터. 또 이렇게 보면은 우리 뭐냐 지역조합주택, 지역조합. 그다음에 요새 토지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린벨트가 어떻고 군사기지 및 군사보호시설을 푼다더라. 그래서 민통선 안에 지뢰밭을 사십시오. 앞으로 개성이 열리고 평양이 열려서 신우지에서 노마까지 영구까지 간다더라. 그래서 접경 지역. 토지에 관한 광고가 많죠. 또 우리 제주도랄지 혁신도시, 그 다음에 기업도시, 뭐 세종 신도시 이런 개념의 광고가 많습니다. 뭐 광고를 부동산 쪽의 광고를 또 이것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파생 상품의 광고들이 많죠. 간접 상품에 대한 광고도 많습니다. 간접 상품에 대한 이게 대표적으로 부동산 펀드, 니체에 가십시오. 우리 펀드를 사십시오. 그 다음에 뭐 경매에 관한 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7번, 8번, 9번 한 10개만 적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것도 많죠. 재건축, 재개발. 자, 재건축, 그 다음에 좀 아파트가 미분양이 됐다. 이런 거 미분양. 지금은 좀 덜한데 작년 재작년에 올 초까지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던 그 지분형 뭐 호텔 이런 것도 많이 광고를 보셨죠. 호텔, 뭐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십시오. 뭐 이런 거 도생. 뭐 제가 얼추 이렇게 적어봤는데도 그래서 그런 정책 세금에 대한 거, 증여에 관한 거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 세금에 대해서 고민거리다. 이거에 대한 세금 얘기. 세금. 그 다음에 가장 요새 인기 있었던 전번에서 앞으로도 이제 더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증법에 대한 거. 특히 이제 이 증여에 관한 거. 이거에 대한 가문의 세금이라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것을 전번에 제가 2시간에서 맛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많이. 이게 아주 지긋지긋하도록 많이 이 가문들이 형제간의 쟁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가문의 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세금들이 있잖아요. 기타. 지금 여기는 부동산의 세테크니까 뭐 법인세랄지 부가가치세랄지 사업소득세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부동산에 관련된 거. 이제 뭐 농지를 팔았을 때, 그 다음에 뭐 나대지를 팔았을 때, 그 다음에 비사용용 토지를 팔았을 때, 이런 기타 세금들이 많잖아요. 세금.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것도 하나 있겠네요. 요즘 뭐 내가 오피스텔을 하나 샀는데 입주하려고 딱 거기서 잔금을 치르려고 하니까 자산세가 나왔어요. 특히 아파트들이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오피스들로 자산세를 부과해주고 많아? 그러면은 그 시청이나 구청에서 사진 찍어오고 실질 가서 원칙에서 방 3개 이상 뭐 상 찍어오고 관리비 낸 거 이거 주거용으로 썼다는 거 해오면은 주거용으로 인정해가지고 감면해 주겠습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취득능에 관한 것은 4.6% 그대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기타 세금에서 우리가 뭐랄까 좀 알면 뭐랄까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 4개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특히 요선전 맨날 정책마다 바뀌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앞으로도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부동산에 본인들이 하는 대로 의도대로 부동산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1년 넘게 펴고 있는데 잘 안 되면은 뭐 정책 세금 중에 하나서 우리 후반기에는 자산세율하고 그다음에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대로 반영하는 줄에 한 80% 90%까지 올려보겠다 이런 거에서부터 정책 세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독이 되고 약이 되는 거예요. 이 세금 정책을 잘 써야 되는데 이게 세금 정책을 잘못 쓰면 거꾸로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뭐 조세 제한 개념을 떠나서 이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 투자자라 할지 이 국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높은데요. 과거처럼 뭐 세금 많이 걷어들일 거야 해가지고 겁준다 해가지고 겁먹을 국민도 한 분도 없고 요새쯤 유행하는 것 중에 이번 달 9월 달 부를 때는 LH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임대차가 있는 데이터베이스하고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합쳐가지고 전체 다주택자들에 대한 임대 관리를 뭐 하겠다 뭐 이렇게들 또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책에 관한 것 그러면 우리는 뭐에 신경 써야 됩니까? 요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 내가 말한 것처럼 도장 찍기 전에 예방세무 예방하자 예방주사 맞자 계획하고 기획하는 세무 전략 이게 플래닝을 짜는 거 도장 찍기 전에 이거 세테크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고 이거 신경 써도 그 다음에 제가 요거 뭐라 그랬어요? 요거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A 조항에서는 내가 나쁜 디메리트 쪽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버리고 메리트 쪽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그랬잖아요. 수술을 하는 거예요. 딱 수술대에 올려놓고 1가구 3주택이네. 그러면 2주택으로 하고 2주택을 1주택으로 하고 여러 가지로 조건을 국세 법률에 의해서 국세 법전에 의해서 제시한 대로 이렇게 입맛을 맞춰서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해서 요 과정이 중요한 거죠. 요렇게 해놔야지 과세권 없음 감면해주고 비과세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중요한다 그랬잖아요. 요거 이것을 좀 배워야 되잖아요. 세맹 제가 전번에 부맹 그랬잖아요. 부동산의 부맹 세맹 세금의 맹 그러니까 맹하면 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술대에 딱 올려놓고 쫙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할 수 없어요. 이건 할 수 없어. 정대책을 내가 어떻게 내가 국민이 조세 저항을 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컨디션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30%포인트 내라면 내야지 어떡하겠어요. 20포인트 내라면 어떡하겠어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 3주택자는, 다주택자는 이런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 사업자에서도 요런 사람들만 이쁘게 임대소득세, 그 다음에 우리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장기부의 특별공제 이런 것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컨디션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상증법, 상속세, 증여세만큼은 한 10년간 안 바뀌었어요. 굳이 바뀐다는 것은 미리 내면 좀 깎아줄게. 그게 10%에서 7%, 5%, 뭐 3% 앞으로 없어진다는데 거의 안 바뀌고 있어요. 안 바뀌고 있어. 우리가 이제 이게 상속세, 증여세가 대변혁을 일으키죠. 과거에는 감히 오빠한테 나 좀 띄워줘. 넌 두 마디만 줘. 이런 말을 어떻게 해서 76년, 90년도를 바뀌면서 호주제 이렇게 하면서 요새 오빠가 너 출가 애인이잖아. 너 뭐 어디가 또 아버지 재산을 이렇게 해봐. 큰일 납니다. 지금 얼마나 이게 그래서 요 상징법은 바뀐 게 별로 없어요. 바뀐 게. 특히 상속세, 증여세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세율이 좀 높아요. 일본이 우리 이 구간이 같아요. 10에서 50% 가까이인데 일본이 55% 정도 긴데 상속세 구간 이런 게 좀 높은데 우리가 할증까지 합하면 65% 정도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면은 이런 분들 아버지의 눈물 전번 시간에 해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죠. 내가 평생 갇혀놨는데 65% 세금을 국가에 내라고 물론 국가가 있어야 되고 공권력이 있어야 되지만은 너무한 거 아니야. 그것도 연부연납도 조금 해주고 그 다음에 할인도 조금 해주고 현금으로 예상 없이 현금으로 내라 하니까 내가 그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하소연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룬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임야 같은 거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시골에 부모님이 연로해 가시고 그러니까 임야만 봐도 그래요. 아니 그러면 임야는 어떤 사람은 비사업용이고 누구는 해. 그리고 이게 소득법에 있어요. 소득세법에 통작거리가 20kg다. 근데 30kg로 늘려줬잖아요. 탁 자가지고 그 다음에 연접군까지 인정해 주는 거 이런 거에서부터 해서 임야 팔 때, 잡종지 팔 때, 농지 팔 때, 비사업용 팔 때 또 기타 세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해준 거 주택임대사업자가 하는 거 신축 판매업에 관한 거 단독 하나 이런 거 하는 거 요런 기타 세금 요거를 딱 5개 판을 딱 뭐 달력에 적어 놓으시던 맨날 내가 달력 하잖아요. 요거 5개 판이다. 이렇게 큰 판을 한번 세금을 지금 읽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한 10가지만 내가 적어볼 거예요.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네. 좀 남았네요. 자, 10가지만 더 볼까요? 나는 지금 이 주모 교수가 세금 읽어주는 남자, 부동산 세금 읽어주는 남자는데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나는 어디에 수술을 해야 될까? 어디가 내가 아픈가? 어디를 부분적으로 공부를 해서 좀 절세를 해볼까? 그것 중에 취득 유형과 세금이요.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취득 유형이 다 달라. 1번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뭐 토지다 그러면은 이제 그 쌀 2가마니 주고 사고 옛날에 뭐 한 2천 주고 샀는데 지금 뭐 2억이 넘는다 하더라고. 그러면 오케이. 그것은 내가 국가가 양보하고 1985년 1월 1일 산 걸로 해줄게. 이때부터 전부 다 계산합시다. 우리 공시지가 개념이 도입된 지도 90년대밖에 안 됐어요. 이제 28년 됐나? 그러니까 그때 공시지가가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란 말이냐. 근데 옛날에 그때 보면 그 토지 등급이 있어요. 쭉 1원에서부터 뭐 그래서 취득의 유형이 이전 거냐. 이 농지 같은 건 다 이전이지 뭐요. 이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취득을 어떻게 했느냐. 증여로 받았느냐. 선대로부터 증여를 받았느냐. 상속으로 받았느냐. 이게 뭐예요? 무상으로 취득했어요. 이거잖아요. 무상으로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뭐 원시 취득 이런 거 다 뺍시다. 그 다음에 내가 정상적으로 유상으로 매매를 했다 이 말이에요. 매매를 했는데 아니 계약서가 이사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 산 계약서가 없어요.
답답을 노릇이 이제 계약서가 없다. 그러면 뭐 환산 가격으로 한다더라. 계약서를 또 어떤 분은 일부러 없애버린 분도 있어요. 옛날에 검인계약서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제가 방송이니까 말 못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취득의 유형을 가지고 고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당연하겠죠. 취득의 지금도 살 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집사람을 내가 사랑하니까 공유로 취득을 해야 되겠다. 공유로. 그다음에 우리 아들이 며느리하고 가을에 결혼을 하는데 사돈하고 이야기를 해서 똑같이 돈 대가지고 이걸 아파트 하나 사는데 공동 등기합시다. 사돈어른 너무 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춘모 교수가 그런데 요새가 다 그 추세랍니다. 그래서 공동 등기한다는데 해놓으면 좋은 점이 많대요. 뭐 말이죠. 그러면 이 방송을 사돈네가 보셨다. 이제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사돈어른 이춘모의 세테크 대특기 좀 보세요. 다시 보기를 좀 하셔가지고 공동 등기로 애들을 해놓으면 한 8가지가 좋대요. 그런 것으로부터 취득의 공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까 상속으로 해가지고 형제간에 이렇게 쭉까지 지분별로 상속 지분별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취득의 유형은 더 될 수가 있어요. 뭐 법인에 출자하는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부동산에 관계되는 것은 취득의 유형부터가 태생부터가 틀리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우리 양도세를 계산할 때 그래서 취득의 유형이 내가 뭐지? 내가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걸 문서를 잡았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뭘까요? 상속 증여 토지 보상금과 세금. 자, 세상에 제일 좋으신 분들이 토지 보상. 현금 보상이냐, 채권 보상이냐, 아니면 대토로 주느냐, 뭐 이런 거 보상, 토지의 상속 증여. 이 부분이 상속 증여 뭐 이런 부분이 토지에서 특히 이 상속 부분은 농지에서 많이 그래요. 농지는 무조건적으로 거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상속으로 받는 것이 낫다더라. 또 증여는 지금의 기준 가격, 공시 가격이 낮을 때 받고 이렇게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법이 이렇다더라. 그래서 토지 관련된 세금을 따질 때는 뭐 이게 토지 보상 받는 것은 내 버리더라도 상속과 증여로 인해서 많이 토지 관련 세금이 문제가 발생해요. 이 중에 대표적인 게 이월과세잖아요. 이월과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형제가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기 전에 의식이 있을 때 잘해. 막 가서 잘해가지고 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잘하는 거야. 막 이게 막 이 무더운 더위에 가가지고도 막 잘해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여행도 시켜주고 이래가지고 증여를 탁 받아버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어. 딱 상속이 나한테 상속 재산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 홀쭉하게 이게 증여가 돼버렸네요. 이분이 현명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형제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집보다 토지 부분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토지 부분. 집 가지고는 이걸 잘 안 해. 집 가지고는요. 집은 금방 나타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유형이 많다. 이 얘기를. 요거 내가 그랬잖아요. 상속세 증여세 할 때 일부분을 중급반에서 더 할 거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용 토지하고 비사업용 토지. 그러니까 사업용 토지는 뭐고 비사업용 토지는 뭐냐. 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것은 적어가면서 할까요? 10개 정도 되는데 시간이 다.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으로 성가하지 않고 투기 목적이죠. 유일하게 토지 부분이 세금이 가장 중과세율이야. 어떻게 보면요. 왜냐하면 그 우리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9억이는 세금 안 내도 돼. 과세권 없음. 또 장기부의 특별공제도 1세대 1주택이 10년 이상이면 80%나 해줘. 그렇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이것도 이제 법이 작년에 바뀌어서 그렇지 30%밖에 안 해줄 거야. 그 다음에 세금도 중과 10%포인트 뭐 중과할까 이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뭐라고 보냐면 대한민국의 토지는 22만 제목 북쪽을 빼야지.
10만 제곱킬로미터의 대한민국의 토지는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기 안 됩니다. 만약에 투기를 하면 토지 가지고 장난치시거나 투기하시면 세금으로 가만 안 두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관한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세금이 가장 중과된다고. 그럼 비사업용이는 뭔데? 그러면 그 따진 것이 아주 복잡하게 있어요. 그건 놔두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고급반이나 중급반에 가서 하자 이 말이에요. 또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다 있는데 그건 나중 일이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선 한가만 알고 아까 소득세법상으로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야 같은 경우는 주소로부터 30km 내에 있느냐 없느냐부터 따진다 그랬죠. 이거. 그래서 우선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우리 집 것이 비사업용 토지야. 그러면 이건 또 방송 얘기가 아닌데, 그럼 주소 이전을 해놔야 해. 내가 지금 이 세태크 재체크하면서 이장전역 하십시오 그러겠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세법과 청약을 받기 위한 거, 특히 이번에 신혼부부들 특별 희망타운 주는 것도 주소지, 고수지 우선순위가 있어. 9점. 우리가 일반 공공임대, 민간임대 84점 이러는데 9점짜리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주소가 거기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주소가 뭔데. 그래서 주소를 참 이장전입이나 이장이혼을 아주 유혹의 대상에 돼 있어요. 유혹의 대상. 유혹에 빠지고 싶어 나부터라도. 그런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거. 그 다음에 보이세. 자, 지금까지 부동산의 파리 대책이 뭐였냐면 양도할 때 세금을 중과할 거야. 중과세율이. 그동안에 그만큼 많이 남기셨죠? 그러니까 10%포인트, 30%포인트, 20%포인트 더 내놓고 가세요. 이랬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히든카드요. 그래도 안 잡히면 이제 재산세에 이 보유세의 재산세는 대한민국의 모든 땅, 토지, 정착물을 가지고 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는 모든 재산세를 내야 돼. 지금 우리 7월 말까지 또 내야 되잖아요. 6월 1일 기준으로. 이것도 문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왜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냐. 이걸 그렇게 하지 말자. 각자 홀딩하고 있는 대로 내자. 내가 1년을 홀딩하고 있었는데 6월 1일 기준으로 하지 말고 200일 가지고 있으면 200일을 하치 재산세 내고 300일 가지고 있으면 300일 하치라고 이상하다. 한 300일 동안에 종부세 내자. 이 개념인데 가사하기 좋게 일어났나 봐. 딱 6월 1일 날로 일어났으니까 이것도 문제다. 뜯어 고칠 게 한두 개인가. 아까 취득세에 관련된 부분, 실걸.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실질과세 원칙이라고는 딱 해놨는데 실제로 지방에 우리 지방세랄지 국세를 걷어들일 때는 실질과세 원칙하고 안 맞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실질과세 원칙이다, 사후관리 원칙이다 다 있는데 안 맞는 것도 많아. 이 보이스의 부분이 이제 걱정 단계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팍 오르면 제가 이런 말 했죠. 잠실에 아파트를 내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세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산세를 낸다. 1세대 1주택이다. 나는 그래도 국세청에 매일 계산해 보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 한 4, 5억 정도 되면은 매달 40만 원씩 월세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한 종부세 이제 정확히 계산하면 더 한 50만 원 정도 돼. 이걸 이제 국세에 내야 되겠죠. 또 지방세에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보유하는 개념이 속된 표현으로 장난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보유세, 얘는 재산세를 옛날에는 이런 말 했어요. 옛날에 삼풍아파트 얘기 한번 할게. 야, 삼풍아파트가 2억이 넘겠어. 계단식이든지. 90년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제 분양가가 134만 원짜리고 이럴 때. 그러면 뭐냐면, 아이고, 재산세? 저거? 티코. 그때는 티코가 없어. 뭐라 하더라. 포니 그 자동차세만큼도 못 나오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니다. 종부세도 아주 부담스러운 세율로
이제 두각을 나타내겠다. 이런 거예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한 번이라도 내 종부 쓰고 재산세를 좀 모아서 계산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12개월로 나눠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얼마씩을 내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팍팍 지나가야 되네. 자, 이런 게 있으면 나머지는 이제 필요경비 처리법이에요. 자, 국세 이렇게 해서 지방세도 걸어가고 국세도 걸어가는데 특히 우리 양도소득세 할 때 그러면 필요경비를 빼줄게. 거기 들어간 거 필요경비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중개 수수료 빼줄게. 고친 거 발코니 확장했다면서 고친 거.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뭐 하면 내가 이자를 은행에서 5억 빌려가지고 하는데 한 달에 이자를 150만 원씩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3년 가지고 있었으니까 150만 원 곱하기 3년이니까 36개월 해가지고 필요경비를 인정해서 해서요. 그런데 그건 안 되겠습니다. 하면 이거 많이 물어보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축 사업을 하다든가 법인들이 할 때는 이 끌어들이는 자금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필요경비를 처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그 집에 그 땅에 관계돼서 들어간 비용은 10년, 20년, 5년이라도 영수증을 꼭꼭 요만한 함 속에 다 닫아놔라. 그리고 이사 갈 때 딱 2개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 강아지 들고 가고 집문서 딱 필요경비 들고 가라.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분들은 빨리 그 강아지를 안고 가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주소를 안 가르쳐 주는 분도 있대. 이건 조커예요, 조커. 이 필요경비에 대해서 준비를 이걸 너무 허술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인데, 이 필요경비 영수증이 돈인데, 이것을 너무 막 버려버려. 그냥 쓰레기장에 버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골에 가지고 있거나, 또 내가 은퇴해가지고 전원주택 하나 살아야 되지 이래서 6번에 보면 나대지를 할지 나 나대지 하나 사놨어, 잡종지 하나 사놨어, 농지 하나 사놨어, 임야 하나 사놨어 이래요. 요즘 문제되는 게 전원주택하고 고양주택은 하늘과 땅이에요. 전원주택은 잘못하면 양평 같은 데는요 고급 주택 별장으로 분리해가지고 지방세를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거 잘해야 돼요. 또 어디 전라남도 어디도 어느 지방 또 그런다 그러다. 그러니까 어설픈 전원주택 잘 관리할 것. 그 다음에 고양주택, 기농주택 이런 거 1세대 2주택 외에 기정할 때 주택수에 포함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 근데 조건 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말 나왔으니까 고양주택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전원주택은 과세 관청에서 특히 지방세 걷어들일 때 하늘과 땅이다. 이거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나대지에 관한 거, 잡종지에 관한 거, 임야에 관한 거 이런 거 농지 이런 거 하나 얘기할까요? 재산세 거둘 때 합산을 하느냐 뭐 배제를 하느냐 이거 재산세 계산할 때 이거 우리 공인중개사반에서 시험 보신 분들이 이거 되게 헷갈리죠. 뭐 농지 합산한 거 별도 합산 뭐 종합 합산 뭐 이렇게 분리 합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것은 냅둬요. 그냥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왜 자기네들이 과세관청이 과세한 대로 봐가지고 별 오류 없으면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이 특히 임야 세금 낼 때 아주 골치 아파요. 저거 그렇고 지금 7번까지 했나요? 임야에 세금 나왔네. 임야 왜 제가 이걸 따로 놔뒀냐면 시골에 우리 그 농지는 그런 대로 많이 이제 알고 계세요. 농지가 대표적인 게 가수원, 논전답 아니에요? 논전답 요거 3개 목장류지 빼고 가수원, 논밭, 전답, 가수원. 근데 이제 임야가 있어. 임야가요. 뭐 문중땅 임야랄지 뭔 임야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몇천 평씩 돼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선대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요. 이것을 이제 증여 받거나 상속 받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할 때 내가 홀딩하고 있으면은 괜찮은데. 근데 일본은요. 요새 보면은 한 40만 헥타르 된다든가 이렇게 임야 같은 것을 국가에
계속 재산세, 종부세가 나오니까 아니 나 이거 안 받을랍니다. 안 받을랍니다. 그러니까 국가 가져가십시오. 나 세금 안 내. 국가에 기부를 해도 국가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임야다 보면은 뭐 공익용 임야, 그 다음에 바이오톱, 뭐 동생물이 경계선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막 아까 이게 막 그린벨트 막 여러 가지 이 값어치 없는 임야. 요새 또 태양광도 못하게 하잖아요. 100m에서 1km 내에 1000m 내에는 뭐 태양광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나무 한 그루 내 임야지만 자를 수 없고 개발할 수 없는 임야는 괜히 세금만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딱 써먹을 때 하나밖에 없어. 뭐 산지관리법으로 도저히 이게 개발이 안 돼. 여러 가지로 산지관리법을 많이 바꾸려다가 작년 재작년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리법을 좀 바꿔서 이 중에서도 산림, 산지에 스위스나 이탈리아처럼 여기다가 오두막이나 여인숙을 짓고 휴양차 비즈니스를 좀 하고 싶은데 환경을 또 하시는 분들의 반대라지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산림관리법 같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러면 내가 내 땅에 들어가 가지고 더덕이나 심고 인삼 요새 그 뭐라고 무슨 인삼이라 그래 그거 뭐 장례삼이나 뿌리고 자녀인이 돼야겠다. 난 이것밖에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이제 임야가 그래도 값어치 있는 임야들은 이제 양도할 때가 문제예요. 양도할 때가 이게 세무사님 정점이다. 그러면 이제 중급반에서는 임야를 하나 가지고 제가 세금을 계산해 드려요. 자, 업무용이냐 비업무용이냐 이렇게 따져가면서 그러면 이걸 옛날에 샀어? 그러면 환산가액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85년도 이전에 샀느냐? 이런 걸 따져가면서 임야 내가 임야를 많이 가지고 있다. 뭐 옛날 분들은 몇 정보 그래요. 헥타르 안 그래요. 그러면 또 뭐 내가 임야가 한 5정 정도 있는데 이런 분들 하잖아요. 임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때 이거 세금 문제 다룰 때 다시 보기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임야. 야, 요거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또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용 현황에 대해서 세금이 틀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8번에 가가지고 토지를 이용해요. 어떻게 이용해요? 밭은 밭으로 이용하고 논은 논으로 이용하고 목장은 목장대로 이용하고 가소는 가소대로 이용해요. 오케이. 지목별로 그대로 지목상 28개의 지목상대로 이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팔 때도 농지는 농지해야 돼요. 가소는 가소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비과세 감면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요놈이 지목이 바뀌거나 개발을 해서 개발 행위를 해서 이게 이 지가가 오른다든가 토지의 효율성이 오른다든가 그러면 벌써 취득세부터 더 내세요. 양도세 할 때 다른 잣대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용 현황에 관한 세금이에요. 여러 가지.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것도 있죠. 그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그래가지고 2000년도 7월 1일까지 다 뭐 풀어줘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정부에서도 묻고는 이용을 딱 현황을 보니까 10년 동안 여기는 공원 만들겠습니다. 여기는 학교 부지다 해놓고 나무 땅을 갖다가 또 그린벨트를 다 지정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재원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2000년도 7월 달까지 6월 31일까지 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세요. 아니면 돈이 있으면 돈으로 빨리빨리 사들여서 보상해 드리든가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좀 난리가 났죠. 좋은 돈이 없는 지자체는 좀 문제가 되고 이래요. 그래서 현황하고 이거 세금이 중요하다. 이거 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아니 농지를 괜히 팔다가 저기 그러셨잖아요. 강주시청자분 팔다가 누가 창고 부지로 좀 쓰자. 그다음에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뭐 2동만 해가지고 창고 부지로 쓰자. 그래가지고 그걸 임대를 나가지고 월세를 받았네. 팔고 나가지고 딱 보니까 농지는 팔 때 농지해야 된다니까 마지막까지. 그런데 이게 농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농지에 대한 감면 혜택 없어요. 1년에 1억 그다음에 뭐 2년 안에 뭐 지금
우리 5억인가 3억인가 이렇게 감면해 주는 거예요. 작년에는 2억인데 1억으로 또 바뀌었지. 그래서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것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는 이용 현황에 따라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체계가 틀리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또 여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응? 실질과세 원칙. 아니 맨 지목은 그대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잣대를 중과한다든지 감면 비과세 혜택을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9번 여기 보이나요? 양도 유형 여기다 쓰지 뭐 취득 유형이니까 9번 10번까지 나 10개를 내가 딱 추려가지고 왔는데 양도 유형부터 하지 뭐요. 취득 유형이 있었으면 양도 유형. 취득 유형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신부가 시집 온 거예요. 우리 집으로 문서 들고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양도 유형은 이제 떠나는 거예요. 분가라 그래도 되고 뭐 이혼한 사람도 많고 제3자한테 파는 거예요. 양도 유형도 여긴 부동산의 이전이고 이동이라 그랬잖아요. 내 품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내 비속에게 제3자에게 바뀌는 거예요. 명의가 바뀌는 거. 그럼 명의가 바뀌었으니까 국가는 그동안에 취득한 것에서 그거 금액 빼고 지금 양도 금액에서 취득 금액 빼고 필요금액 빼주고 그 남은 거에서 나랑 나눠 먹읍시다. 이게 국세청 말이에요. 어떻게 나눠 먹어요? 그럼 우리가 좀 더 먹을게 그래요. 왜요? 여기는 중과세율 적용하는 거니까 더 먹을 거요. 아니 어떻게 그래요? 내가 평생 벌어놓은 돈인데 왜 65%는 아무리 국가지만 뺏어가요? 뺏긴다는 말은 아닌데 그런 뜻으로 조세 제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도의 유형을 많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니 내가 전번에 20억짜리 가지고 한번 세금 계산을 해줬잖아요. 10억에 샀는데 뭐 한 3억이 남았어. 뭐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뭐 중개세율 이렇게 적용하니까 한 1억 7천만 원의 세금이 나오니까 이걸 유형을 비틀어 버려야 되겠다. 그게 비트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요새 비트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증여해 버리는 거예요. 작년 동년기 대비 서초구 다른 데 강남 이런 데는 2배 내지 3배, 서초구는 3배. 다 증여로 양도의 유형을 바꿔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제일 고집스러운 사람.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나는 죽을 때 세금 내겠다. 그래서 상속할 때 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재산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유형이 틀리죠. 또 유명한 이런 뭐랄까 회계법인하고 딱 해가지고 나의 이 자산을 현물 출자해버리는 게 법인에 탁 출자해가지고 세금을 뭐 애곡이나 비튼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절세 전략을 짜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 쪽에서 움직이는 아까 이전이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그대로 하나 100년 기업 또 200년 기업 이렇게 해서 독일이나 일본처럼 뭐 일본은 500년 기업이 뭐 대다수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대대에 내 가업을 물려주고 싶은데 이게 상속세, 증여세 문제가 한두 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형을 바꾸는 거예요. 유형을. 그래서 이게 양도 유형이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뭔지 아세요? 교환치는 것도 있어요. 교환해버린다. 교환도 바뀌는 것이죠. 교환 가치를 따져서 별게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양도를 취득할 때부터 분양권을 처음 사가지고 계약금 상태에서 개포 8단지가 많이 지금 그러죠. 전번에 분양했던 노또 중에 노또. 그래서 취득에서부터 이제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등기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렇게 양도세를 누진 세액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양도 유형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 이렇게 할 때. 유형은 이거 중요하죠. 아까 취득 유형도 중요한데 이 9번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9번이 더. 그 다음에 10번 보유 현황과 세금. 이제 다 했나요? 볼까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거 같네요. 9번과 10번. 자,
보유 현황. 그러면 자, 아직 내가 이 물건을 증여하기도 싫어. 아직 내가 상속해서 내가 죽음을 생각해 본지도 않았어. 앞으로는 60년 더 살 거니까. 이런 것도 없어. 팔 맘도 없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보유밖에 더 있어요? 홀딩하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유형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갈 거니 이거예요. 자, 임야를 가지고 있으면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로서 세금이 많다 하니 이걸 싹 감벌해버리고 가수원으로 바꿔볼까? 그러면 농지니까 농지 감면 혜택을 받을까? 한 8년, 10년 작전을 써가지고 싹 해야겠다. 아니면 또 여기 전부 다 나무를 베고 아예 임산업을 할까? 임업을 할까? 이런 거에서부터 비업무용 토지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농지법은 남에게 빌려줄 수도 없고 제촌 작용하는 자에게만 세금 혜택이 있다더라. 빌려줄 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친하다고. 야, 동창아, 너 은퇴했지? 우리 집 땅 있잖아. 너 싸게 우리 아버님 물려준 농토가 있는데 너 가가지고 너 쌀농사 질래? 그러면 개인 간에 임대는 인정 안 하고 있죠. 어디로 해야지?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그 뱅크를 통해서 농지뱅크를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뭐라고요? 제촌 작용. 그 다음에 특히 그런 거, 농지는 그렇잖아요. 농지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것을 안 되겠다. 내가 김포에 아니면 특히 이제 김포 같은 데가 많이 그래. 농지가 있는데 이때 장으로 바꿔야 되겠다. 창고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1000여 평을 이렇게 창고로 바꿔가지고 창고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보유 형태. 그 다음에 대표적인 보유 형태가 뭐예요? 주택임대사업자잖아요.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완에 10년 보유할 걸, 이완에 4년 이상, 5년 이상 보유할 걸 정부에서 이쁘게 보이면은 보유할 때 보유세도 안 받고 임대소득세도 안 받고 이런다니까. 이쁘게 보유하자. 이쁘게 보유하자는 말이 세법의 입맛에 맞춰서 보유를 하자 이 말이에요. 이완이면. 가만히 놔두는 것을 맨땅에 헤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금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에 세금 내려면 머리가 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고 트랜스퍼하고 뭔가는 해야 돼. 그래서 보유할 때 이것을 머리를 잘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할 말이 더 없는데 우리 PD가 다 됐다 그러는 시간이 뭐 얘기 좀 하려면 시간이 다 됐다 그래. 아까 이제 다시 원인. 그러니까 이게 10개로 제가 뽑아왔잖아요. 더 돼요. 더 돼. 그래서 시간에 내가 맞춰서 취득할 때 내 유형이 보였지? 자, 시청자분 다시요. 내가 취득할 때 어떤 유형이었지 좀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취득을 할 거지 좀 머리를 쓰잔 말이에요. 상속 증여 토지에 관한 것을 특히 증여하고 상속에 대해서 토지 부분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큰아들은 공무원이라 작은아들이 농사를 진대. 그러니까 요놈을 농민의 자격으로 해놓고 우리 집으로 주소를 끌어다 들여놓고 농범들도 많고 요놈을 농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내가 상속이나 증여를 했을 때 특히 상속을 했을 때는 엄청나게 감면 혜택이 있다든지 이런 거에서부터 지금 뭐 한다고요? 제가 부동산 세금 읽어주는 남자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비업무용 토지, 사업용 토지 요놈을 제일 안 이뻐한대요. 중과세래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빗자를 빼버려야지 사업용으로. 그런 뜻입니다. 빗자를 빼버리는 거예요. 보유세. 어떻게 보면 좀 덜 내봐야 되잖아요. 아까 보유세하고 요 구분하고 보유현하고 아주 밀착한 관계가 있잖아요. 종부세, 재산세. 합산 배제하겠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의료보험, 연금, 임대소득에 대해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합산 배제. 그 다음에 감면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보유 현황하고 관계가 돼요. 빨리빨리 해야죠. 필요경비 뭐예요? 요만한 100만 원 주고 고친 것까지 다 영수증 처리해서 가지고 계셔라 뭐 이런 거 있죠. 나대지, 잡정지, 농지, 임야. 다시 한번 꺼진 불도 다시 보고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자. 임야에 특히 임야는 세무상의 쟁점이 많아요. 이거 할 얘기 많다. 현황 했습니다. 지금 현황 이 토지 이용에 관한 현황이 이 현황 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양도일
양도일 현재 어떤 현황이냐가 세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랬어요. 이거. 그다음에 뭐 팔 때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가 3년이 됐느냐 안 됐느냐. 또 내가 팔 때 앞으로 이게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것 같아. 땅값이 올라올 것 같아. 그러면 증여받을 때나 이런 것을 감정평가로 해놔야 돼. 감정평가로 해가지고 한다든가. 감정평가를 하는 것과 우리가 토지에서 기준시가로 해서 평가하는 건 틀려요. 완전히 틀려. 이 부분은 중급반에서 하면 되죠. 제가 막 무슨 말을 많이는 해드리고 싶어서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 쭉 아까 몇 강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끄덕끄덕 가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100점 맞아 그러고 아니고 시험에 합격해란 뜻이 아니니까 이게 양도 유형과 세금, 보유 현황과 세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번 시간에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이번 시간에는 18강 뭡니까? 세금 읽어주는 남자. 자, 19강은 뭘까요? 19강은 미리 안 하겠습니다. 19강은 좀 더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바빠가지고 19강을 준비 못했어요. 그래서 휴가철에 가기 전에 이렇게 좀 방송도 찍어놓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저는 휴가 계획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휴가를 잘 하시고요. 19강에서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풀어본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일방적인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츠모의 재테크 18강 부동산 세금 읽어주는 남자 두 번째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춘모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 해피하우징 교육원에서 열리고요. 부동산 절세 세무 전략과 보유부동산 세판짜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026344-755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